봅시다. 됐나? 오케이. 8시 반 경기니까 뭐 느바도 해야 되니까 할 길이 멉니다. 오늘 해초 한 8경기 9경기 그 정도 가고 느바 당연히 아침에 합니다. 첫 번째 경기 노팅엄 대 리버풀. 일반승은 공짜고요. 일단 부상자 쪽 그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카테 수비 쪽이나 오마르 리차즈, 잭 콜백, 모브라이언 뭐 기본적으로 빠져있는 놈들이었고, 토폴로 수비 쪽에 측면 수비였나? 또 이제 빠졌고, 헤난 로디 마찬가지로 불투명 이렇게 떠있는 상황이고, 리버풀 조타, 뭐 칼빈 램지나 로이스 디아스, 아르투르, 케이타, 마티, 코나테 불투명. 뭐 부상자고 자시우가네. 어차피 양팀 다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고, 리버풀도 뭐 핵심들 이렇게 빠져있긴 합니다만, 무난하게 일반승 자체는 해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하고요. 마인까지 봅니다. 다만 챔피언스리그 일정이 어쨌든 있기 때문에 마인이 뭐 엄청 좋아 보이진 않아요. 리버풀이 여전히 좀 전방 쪽에서 찬스를 놓치는 경향들이 아직까진 있어서, 다만 뭐 노팅엄 상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마인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볼 거 없어요. PK요? 그 심판이 유명해 되게. 엄청 유명한 심판이에요. 여지가 없네. 두 번째 에버턴 대 크리스탈 팰리스. 이제 에버턴은 수비 쪽 고드프리, 타운샌드, 뭐 패터슨 측면 수비 쪽에 이렇게 빠지고, 예르미나 불투명. 크리스탈 팰리스는 버틀랜드, 메가더, 클라인, 리차즈 뭐 수비 쪽이나 뭐 이렇게 빠지고, 클라인 빠진 건 좀 아쉽죠. 그죠? 여기 이제 휴즈가 불투명인데 미드 쪽에 좀 그렇게 쉬운 경기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일단 에버튼도 지금 강팀 많아서 3연패를 받고 있고 뭐 한 상황인데, 뭐 일단 솔직히 크리스탈 팰리스에 역배를 준다면은 뭐 프렌 쪽으로 베팅할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에버튼이 어쨌든 공격 작업 쪽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점. 크펠도 가끔 뭐 좀 답답하고 화끈한 느낌은 없는데, 한 골 정도, 한 골 이상은 충분히 득점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에버튼이 2골 이상 기록할 가능성 떨어진다. 뭐 세트피스나 이런, 아니면 혹은 기회를 잘 살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냥 뭐 무를 찍거나 뭐 크리스탈 팰리스 프렌 쪽의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현재 경기력 자체도 크리스탈 팰리스도 솔직히 엄청 좋지는 않아요. 지난 시즌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조금 아쉬운 모습들이 분명히 있는 건 분명한데, 상대 에버턴이고 최근에 공격 쪽에서 작업들이 너무 안 좋다 에버튼이. 물론 강팀 상대긴 했습니다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최악이다. 크펠이 프렌 정도는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높아 보입니다. 시간이 고맙습니다. 좀 보내드릴게요. 이시밀한데 뭔차 분석 끝나고 가겠습니다. 그건 제가 준비를 안 해온 경기라. 세 번째 빠르게 갈게요. 바이오돌리드 대 소시에다드 경기는, 일단은 뭐 바이오돌리드 같은 경우 루이스 페레즈 사이드백 쪽이나 키퍼 아세노가 좀 불투명에 떠있고요. 소시에다드는 여전히 많은 부상자들이 있습니다. 전방 쪽에 알리초나 우마르 사디크, 측면 자원인 무뇨주 수비 쪽에 여기 오야르 자발 장기 부상 빠져있고, 측면 수비 쪽에 솔라 불투명인데, 이 경기는 일단 소시에다드가 솔직히 최근에 엄청 잘해주고 있긴 해요. 근데 최근에 어쨌든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특히나 이제 공격 쪽에 빠지고 이런 일정도 이제 유로파까지 병행하는 상황에서 뎁스 자체가 그렇게 두꺼운 팀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뛰었던 선수들이 계속해서 선발 나오고 뭐 중간에 교체로 나간다 하더라도 계속된 빡빡한 일정 속에서 점점 솔직히 특히나 후반에 조금 불안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긴 해요. 지난 마요르카전에도 결국 밀다가 한 골에 그친 부분도 아쉬웠지만 막판 10분에 좀 불안했거든요. 솔직히 먹히는 줄 알았어요. 좀 불안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점 힘이 좀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어쨌든 유로파는 이미 거의 확정이기 때문에 남은 일정에서 좀 힘을 좀 뺄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을 또 생각할 수 있겠고, 어쨌든 이게 상대적인 부분에서 바이올리드가 홈에서 소시에다한테 진 적이 거의 없어요. 다시 한번 제가 기록 한번 쓱 볼 텐데,
보자 어딨어. 바이돌리드 역대 전적 꽤 오랜 기간에 전적을 해가지고 17번 붙어서 3번 졌습니다. 홈에서 17번 붙어서 홈에서 3번 졌어요. 소시에다드가 뭐 강등권인 시절도 있었고 지금처럼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도 뭐 왔다 갔다리 하는 팀이긴 했습니다만 솔직히 열 몇 번 붙어가지고 3번 이긴 거는 어느 정도 상성이 있다라고 보여줘서 요거는 그래도 최근 흐름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질 가능성은 조금 떨어지지 않나 싶고요. 뭐 질 수도 있긴 해 보여요 솔직히. 어쨌든 무승부의 쪽으로의 접근 잡는다면 한 점 차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혹은 이제 무승부가 나올 수 있는 경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돌드도 승격팀 중에서는 전력 자체가 막 엄청 좋은 건 아닌데 뎁스가 괜찮아요. 뎁스가 선수층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돼 있는 상황에서 본인들의 이제 컬러를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고 또 직전 경기 셀타비고를 상대로 약간 운도 좀 따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대승을 거두면서 흐름을 또 가져왔다라는 점 이런 점을 봤을 때 그렇게 만만한 상대는 아니다 보입니다. 네 번째 첼시 대 맨유. 일단은 첼시 같은 경우 포파나, 캉테, 리스 제임스가 빠져 있고요. 뭐 코너 갤러거가 몸 상태 조금 뭐 감기 관련이었나? 그래서 이제 불투명 떠 있고 맨유는 반더비크, 맥과이어, 호날두, 마샬 이런 느낌으로 이제 빠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강대강의 매치고 양팀 다 누수가 있어요. 맨유 같은 경우 이제 마샬이 빠진 부분이 아쉬울 거고 첼시는 지금 뭐 다 아쉽죠. 특히나 오늘 경기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맨유가 측면 공격에 있어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리스 제임스 같은 애들이 빠진 부분은 분명히 아쉽다. 수비 쪽에 안정감을 더해주는 포파나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솔직히 경기 내용은 경기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둘 다 좋아요 요즘. 두 팀 다 이제 뭐 맨유 같은 경우 맨시티한테 쳐맞은 거 말고는 승승장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첼시 같은 경우도 그레엄 포터 감독이 선임된 이후에 투엘 시절보다 확실히 안정된 결과를 내고 있는데 경기력에 있어서는 두 팀이 제가 볼 때 온도 차이가 있어요. 맨유는 확실히 경기력 면에서도 좀 우세한 경기를 매 경기마다 보여주면서 특히 지난 토트넘과의 홈 경기에서는 그 방점을 찍었었고 첼시는 성적은 지금 되게 괜찮고 기록상으로는 엄청 좋아요. 3경기 연속 무실점에다가 다만 경기 내용적인 부분은 어떻게 했지 이걸? 싶은 경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연속 무실점이고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거의 기적 아니야 이거는? 싶을 정도로 상당히 좀 뽀록성이다. 특히나 맨유 같은 경우가 호날두가 또 최근에 안 좋은 이슈가 있잖아요. 또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 호날두 본인 자체는 안 좋은 이슈지만 맨유한테는 호재예요. 왜냐면 적폐 세력이었기 때문에 호날두가 지발로 이렇게 나가 떨어졌다라는 점 어떻게 보면 또 누구야 테나 감독은 이제 이끌어 가려고 했습니다만 지가 나가 떨어졌기 때문에 선수단 자체에서 이제 호날두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 자체도 깨졌고 그러면서 이제 호날두라는 또 공공의 적이 맨유라는 집단에 있어서 생기게 됐어요. 그러면서 지난 토트넘전에 더욱 똘똘 뭉친 맨유의 모습들 경기력이 토트넘 상대로 완전히 압도적이었거든요. 솔직히 뭐 스코어만 2대0이지 한 5대0 나왔어도 이상한 경기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로 현재 맨유가 팀적으로 잘 뭉쳐져 있고 특히나 카세미로가 본격적으로 이제 얼마 전부터 가세를 했잖아. 한 2주 전부터인가 가세를 한 이후에 그 브라질 삼선 라인 프레드랑 이제 카세미로 라인이 너무 좋다. 수비적으로 단단하고 빌드업이나 여러가지 과정도 프레드도 내가 알던 프레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거는 맨유가 안 진다고 봅니다. 맨유 풀앤승을 보고요. 맨유 역배승까지도 배당적인 메리트 충분히 있는 경기라고 봅니다. 뭐 오너버는 건들 필요가 없다. 다음 경기 몇 번째야? 5번째 몽펠리에 대 리옹의 경기고요. 몽펠리에 같은 경우 전방 쪽에 루스가 빠져있는 부분이 아쉽고 리옹도 그래도 중앙 쪽에서 좀 믿을만한 놈이 톨리소가 지금 못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아쉽죠. 몽펠리에는 어쨌든 간에 지금 감독이 없어요. 감독 대행 체제고 리옹 같은 경우 직전 경기 어디였지? 렌가의 경기에서 이제 블랑 감독이 첫 이제 감독 리옹에서 이제 첫 경기를 가졌었죠. 그 경기에서 물론 이제 3대2로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기존에 이제 리옹이 안 쓰던 애들이 있어요. 뭐 아우아르나 기존 옛날에 리옹이 챔피언스리그에서 막 그때 맨시티 잡았었나? 그때 이제 주역이었던
막 그러면서 빅클럽 이적 이슈가 나고 그런 선수들을 이번 지난 감독 체제에서는 뭐 약간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안 썼거든요. 근데 불란 감독이 부임하자마자 그런 선수들을 투입하면서 지난 경기 리옹의 전방에서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활기를 좀 띄었었다는 부분이 확실히 좀 인상적이었고요. 앞으로 리옹이 지금 뭐 10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만 분명히 이 성적보다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가운데 몽펠리에는 지금 이미 좀 무가 없죠. 승패가 계속해서 나뉘고 있는 성적을 거두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감독도 선임이 되지 않았다. 기존에 있던 놈을 일단 앉혀놨는데 걔로 갈지 선임을 할지 약간 고민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다만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의 요소는 리옹에 있다. 그러니까 써야 될 자원들을 드디어 이제 쓰는 느낌이 있어요. 걔네도 벤치에 앉아있으면서 이제 전 감독에 대한 빡침이나 야씨 나 같은 놈이 왜 안 떼어가지고 우리 팀이 이런 구데기 같은 성적을 거두고 있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러면서 더욱더 동기부여적인 부분이 가동되고 있어요. 새 감독까지 부임한 그런 동기부여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런 점을 봤을 때 리옹이 지금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배당을 상당히 그래도 좀 좋게 받았다고 보여지거든요.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나 몽펠리에 뭐 아니면 도, 승 아니면 패 다득점을 이어질 만한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빠방님 감사합니다. 빠방님 보내드리고 봅시다. 저거 뭐 레알 경기는 여러분들 제가 뭐 딱히 뭐 언급할 그게 없어요. 그냥 그 뭐야 PPT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뭘 볼지 아시겠죠? 분석할 가치도 없어요. 터지면 쓰나미입니다. 터지면 쓰나미라기보다는 뭐 말도 안 되는 경기예요. 솔직히. 네, 드렸고요. 있어. 레알 승. 뭐 마인까지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뭐 챔피언스리그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일반 승 공짜 느낌으로도 뭐 가볼 법한 경기라고 생각하고요. 내용적으로는 세비야가 지금 수비가 박살났어요. 니안주도 부상에다가 뭐 레킥도 빠져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뭐 마르캉이라고 또 영입한에도 최근까지 부상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킥 부상에 쓸 수 있는 자원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밑에서 이제 살라스라는 자원을 올려서 쓰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걔도 출전 정지야. 센터백이 없어. 설상가상으로 그 자리를 소화해줄 수 있는 미드필더인 페르난두 요런 애들도 지금 불투명에 떠 있어가지고 지금 뭐 최악이다 진짜로. 이렇게까지 안 될 수가 있나 싶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세비야가 수비 박살난 느낌이. 근데 하필 상대는 레알 마드리드고 비니시우스랑 벤제마. 근데 수비가 박살나 있다 지금. 뛸 선수가 없어요. 어떻게 땜빵을 메꿔야 되는데 그냥 나와도 못 막을 것 같은데 땜빵 나오면 막을 수 있나? 넘어갑니다. 챔스 확정팀이요? 몇 팀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 뭐야? 뭐하고 마르세유 대 랑스 몇 번째죠? 7번째인가? 일단은 마르세유 같은 경우 수비 쪽에 조금 그래도 이슈가 있는데 지고가 지난 파리와의 경기에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오늘 출전 정지로 빠지게 됐고요. 콜라시약도 몸 상태가 안 좋은 것 같고 에릭 바이도 지금 불투명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센터백 라인에 있어서 뭐 누구야 뉴캐슬로 또 그놈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네. 그러니까 센터백 자원들이 이탈이 있었잖아요. 뭐 아스날로도 떠났고 아스날로 떠났구나. 살리바 같은 애들이 이탈이 있는 상황에서 기존 자원들이 또 이렇게 막 빠져 있는 부분이 3백을 쓰는 마르세유 입장에서는 뎁스적인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 에릭 바이가 안 나오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불투명이라서 그렇고요. 랑스는 캐봇이랑 뭐 그레디트 불투명에 떠 있는데 그냥 드리겠습니다. 뭐야? 일단은 마르세유는 뭐 최근에 리그 2연패인 부분도 뭐 있는데 주중에 이제 챔피언스 리그 일정이 있어요. 그 경기 이제 프랑크푸르트 원정을 떠나거든요. 마르세유가 어느덧 이제 나름대로 제 예상대로 스포르팅과의 경기 2연전을 모두 잡아내면서 지금 토트넘, 마르세유, 스포르팅, 프랑크푸르트 이 조는 완전히 혼돈의 조가 돼버렸어요. 어디가 올라갈지 몰라 이제는. 그런 상황에서 당장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랑스라는 아주 좋은 팀을 만났다.
랑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압박 시스템 자체가 워낙 잘 짜여 있어가지고 실점을 거의 하질 않아요. 이거 두 골 중에 둘 다 PK인가? 둘 중에 하나는 PK고요. 둘 다 PK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는 거의 뭐 실점을 하지 않는 지금 랑스인데, 마르세유가 어쨌든 공격력이 좋은 팀인 건 분명합니다만 챔피언스 리그를 대비할 수밖에 없는 현재 일정이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근데 지면 3연패예요. 랑스가 어쨌든 원정에서 솔직히 득점력 자체는 뭐 크게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 있다 보니까 이 경기는 무승부 한번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제가 볼 때 생각합니다. 무승부 혹은 랑스 투렌 이쪽으로의 접근이 괜찮아 보인다. 지금 마르세유의 어쨌든 그런 부분을 랑스의 지금의 압박 시스템이나 수비적인 부분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승점을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봐요. 어느 정도 로테이션이 돌아갈 가능성도 있고 당장에 뭐 수비 쪽에 누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 8경기 했네. 메넨글라드바흐 대 프랑크푸르트. 경기는 찍는다면 다득점 찍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쨌든 다득점 찍거나 글라드바흐 승 찍거나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프랑크가 어쨌든 주전이 나왔을 땐 상당히 좋은데 방금 봤잖아요, 마르세유 대 프랑크. 챔피언스리가 더 중요해요. 당장에 떨어지냐 올라가냐 거의 뭐 모든 팀이 가능성이 있는 지금 현재 이 조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직전에 프랑크푸르트의 챔피언스리그 일정 전의 리그 경기에서 보훈과의 매치였죠. 로테이션을 돌렸었어요. 오늘도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현재 글라드바흐가 예전의 홈에서의 모습을 차차 이제 찾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승 혹은 다득점으로서의 접근이 괜찮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끝. 대충 끝.